여러분들이 조금은 지루하고 그런 시간일 거예요. 이게 좀 학문적인 거고 약간은 영양학이라고 해서 조금 무거운 것도 있어요. 책에는 뭐 이산화탄소, 기호, 수소, 뭐 화학 용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책을 보고서 생각을 한 게 그래도 이제 그 수소, 뭐 탄소, 탄수화물, 뭐 기호 이런 거를 외우는 것보다 탄수화물이 어떻게 합성되고 우리 체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어떤 기전, 맥락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단백질은 어떻게 합성이 돼서 체내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사실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똑같이 콜라겐을 합성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대사 과정에서 뭐 효소 작용을 통해서 어떤 다른 이로운 물질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어떤 맥락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양 섭취 기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양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알아볼 건데요. 중간에 보면 이제 적정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100이라고 하면은 적정 수준을 100이라고 하면 이렇게 50%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0%가 되기도 하고. 그건 어떤 지표를 나타내냐면 영양소를 섭취하는 양, 우리가 영양소를 먹는 양이 있잖아요. 뭐 밥 공기 몇 그릇, 뭐 한 그릇, 뭐 단백질 하루에 150g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정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뭐냐면요. 잘 못 먹었을 때, 잘 못 먹게 되면 이렇게 50% 이하로 이렇게 현저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0이 된 경우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핍이 돼도 이렇게 아주 긍정적이지 않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데요. 이게 또 반대로 오른쪽에 과다가 되면은요,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독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양이 결핍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음식을 되게 많이 먹게 되면 체내에 독소가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독소가 쌓이는 뭐 어떤 일반적인 음식들이 단백질, 육고기, 빨간 고기, 아니면 발암물질이 들어간 고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독성이 체내에서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고 어떤 이제 질환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 질환을 통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적정 수준을 먹는 게 되게 좋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조금 먹으면 체내에서 필요한 양을 이렇게 할당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은 서서히 나타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결핍으로 오는 어떤 증사들은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오기도 해요. 그래서 서서히 나타나다가 아주 극단적인 영양 불균형을 가져와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정된 영양소가 있는데 다른 장기에서 끌어다 다 쓰게 되면 내가 정작 필요한 뭐 심장이라든가 아니면 위라든가 아주 중요 장기에서 써야 될 영양소들이 고갈이 되어서 심각한 합병증이나 심지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겨낼 어떤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 부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양 결핍의 진단은 신체 계측을 통해서, 그리고 생화학적 검사,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생화학적 검사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착이라든가 헤모글로빈수 이런 수치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양분이 충분하구나, 아니면 부족하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자가 면역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면역 시스템이 얼마큼 수준인지, 가령 저 김가을이 0부터 10까지 측정을 했을 때 나의 면역 체계는 한 8 정도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2가 모자르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그거 음식물을 처방해 주는 그런 어떤 뭐 이런 시약 이런 것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발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빈혈이에요. 어지럽고 메스껍고, 그랬을 때는 내가 좀 많이 안 먹고 있구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흔하게 이제 구강염, 입병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가 나타나고요. 심하게는 괴혈병이라고 해서 괴사하는 병이에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잘 아물지 못하고 괴사하는 거,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맹증,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야맹증에 걸리게 돼요. 야맹증은 밤에 잘 빛을 보거나 이러면 잘 안 보이는 그런 증상들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각기병이라고 하죠. 뼈가 이렇게 휘거나 뼈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영양분이 없게 되니까 이 조혈작용을 못하니까 뼈에도 이제 영양분을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뼈가 부러지거나 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전염성 질환이라든가 어떤 화학약품에 중독이 되면 즉각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가능한데, 이런 영양결핍이라든가 면역력 저하라든가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이런 병들은요, 서서히 이렇게 더 극단적인 병을 키우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영양소를, 아주 좋은 영양소를 적당하게 고루고루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외국인, 미국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좀 암, 위암 이런 발생률이 좀 높은 편이라서, 그럼 여기서 기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일 테고, 가장 높은 게 암이었어요. 1999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뭐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 질환, 그 다음에 사고, 기타 등등 간질환, 당뇨병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게 암이고요, 뇌질환이고요. 그리고 또 변함이 없는 게 2009년에도 암이 이제 27% 증가했어요. 그리고 심장 질환이라는 생겼고요. 그 다음에 뇌질환. 그러니까 좀 현저하게 다른 게 심장 질환이 생겼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살이 되게 빈도수가 많아졌네요. 당뇨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암이라고 하는 것, 이 뇌질환이라고 하는 것, 상당수를 차지하는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그 과잉 섭취나 잘못된 식습관에서 온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음식물에서도 오는 것들,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생활을 조금만 바꾸더라도 분명히 되게 사망 원인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이라든가 심장질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어떤 식생활은요, 이제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증가되고요. 그리고 식이섬유의 섭취 부족, 우리가 뭐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인스턴트, 아니면 단백질, 고단백질, 고탄수화물 식사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질환을 만드는 어떤 식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성인 남자 30세부터 49세, 50세 사이의 한국인의 섭취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남자가 한 40세 그 중후반 중간 나이에는 2,400칼로리나 먹는데요. 그리고 그람수는 단백질은 45g, 권장 섭취량이 55g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비타민은 이렇게 750 마이크로그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여자는 제가 알기로는 1200, 1000칼로리인데요. 남자는 아무래도 체격도 크고 그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피로 그 열량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의 한국인 섭취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비타민도 나와 있고 티아민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복잡한 건데, 저도 영양제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게 이제 B12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사에 좋은 그런 영양소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비타민 B를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에요. 비타민 B가 결국 면역력에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여러분들도 물론 젊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따져서 먹기는 힘들고, 사실 이런 것들을 음식물로 섭취하려면 거의 다 식이섬유에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권장량을 먹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제제를 드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그 비타민제를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인 남자 평균 기준이 마그네슘이 295, 350mg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꼈을까요? 요즘 이런 거 마그네슘, 칼륨, 철 이런 기호들 이런 것들이 다 화학 용어잖아요. 결국 우리의 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학 구조로 되어 있다, 화학 구조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만 부족해도 뭔가 이상 반응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섭취해야 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30세 성인 남자의 신체 활동 수준별 에너지 필요 추정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체중이 나왔는데 이 남자가 170인데 적정 체중이 72kg 좀 낮은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는 해요. 남자는. 여자는 이보다 더 많더라고요. 여자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자는 지방 분포도가 더 높기 때문에 남자보다 평균 체중이 더 높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여자의 키가 160, 여러분들이 160에서 170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160인데 64kg면 그래도 꽤 나가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좀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의 에너지 적정 섭취 비율, 아까 전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포물선으로 된 저희가 도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정 기준이다 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너무 결핍이 돼서 낮아지면 사망에 이르고, 여기가 너무 과잉이 되면 나중에는 질환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적정 기준이 얼마냐 해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 정도 먹어라. 55%에서 70% 먹어라. 그리고 70% 이상 먹어라. 생각보다 요즘에는 좀 탄수화물을 좀 금기하긴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특징이 다 좀 성장기잖아요. 성인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 함량이 되게 높은데요.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이나 당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골격이라든가 바탕이 되는 어떤 그런 영양소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살을 빼려고 단백질만 먹고 탄수화물 섭취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백질도 20% 정도, 지방도 25% 정도,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지방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여기 섭취 비율이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그러면은 하루에 몇 공기 정도가 적정한지, 그리고 고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람 수가 적정한지, 이거는 나중에 표로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 식사 구성안을 짜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에게 영양적으로 만족할 만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품의 양과 종류를 선택하기 위한 기본 구성안이다. 그래서 식사 구성안은 그야말로 적정한 양과 적정한 종류를 구성을 맞춰서 만든 걸 이제 구성안이라고 해요. 보통 그 병원에서 당뇨식이라든가 고혈압식 이런 식으로 만든 식사 구성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의 식사 구성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회 이 분량의 섭취량과 횟수를 다르게 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1회에 얼만큼 먹어야 되고 횟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비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식사 구성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인의 건강을 위한 식품 구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되게 많이 본 건데요. 이게 영양학회에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물론 책이 있지만 책에서 조금 이렇게 맥락을 짚어주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화학 원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좀 그런
기전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다른 책들을 몇 권 봤는데요. 거기 항상 나오는 게 이 자전거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자전거가 이제 동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는 기름을 통해서 가고 뭐 다른 것들은 뭐 바퀴를 돌려서 가는데 힘을 가해서 가죠, 사람이. 근데 이런 것처럼 이거 인체를 바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체는 절대 혼자서 합성하고 혼자서 대사하지 않거든요. 영양소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공유가 한 요 정도 되겠죠. 몇 프로가 될까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유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콩밥, 뭐 식빵, 뭐 감자, 고구마, 뭐 밥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고기는 그 두 번째 어떤 분포도를 나타내는데요. 이제 뭐 붉은 고기도 있고요, 두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꽁치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뭐 조개류도 있어요, 콩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 구성 성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아 내가 이 정도 먹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채소는 이제 섬유소, 각종 채소, 과일류, 그다음에 유제품, 치즈라든가 우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첨가물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을 위한 이제 어떤 분포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이제 곡류, 이제 단백질,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이 이런 첨가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1회 분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밥 한 공기 정도 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육류는 한 접시가 보통 60g 정도 된대요. 그리고 닭고기는 한 조각, 닭다리 한 조각 정도, 그리고 생선은 한 토막 정도, 그리고 두부는 두 조각 정도. 이렇게 맥락으로 봤을 때 닭고기나 두부는 두 조각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비슷한 어떤 단백질 구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좋고 식물성이고, 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채소는 콩나물 한 접시 70g이 좀 많은 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부풀러 있으니까. 그리고 과일류는 뭐 사과 반 개 정도 이런 거 먹으면 되고요. 우유 한 컵, 식용유 한 큰술 그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믹스 한 봉지. 우리가 흔히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는 그 인스턴트라든가 아니면 뭐 대충 때우는 그런 식품들을 잘 살펴보면은 거의 다 탄수화물과 지방일 거예요.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먹는 것들이 거의 다 보면은 탄수화물이에요. 도시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삼각김밥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이 좀 탄수화물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야채라든가 이런 과일류, 섬유소라든가 아니면 이런 단백질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집에서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까 뭐 한 공기, 밥 한 공기 200g, 고기 80g 이런 식으로 지침이 있는데 이 열량과 단백질은 공장량에 맞게 섭취해야 된대요. 너무 과하다 보면 그 동물성 지방이 쌓이게 되거든요. 고기에는 지방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암이라든가 심혈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짤 때 칼슘, 그다음에 철분,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섭취를 증가시킨다.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항산화제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불포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의 식습관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제품을 많이 먹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섬유소가 풍부한 제품들이에요. 야채라든가 과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니면은 철분은 이제 뭐 멸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지질의 섭취는 총 열량의 20%를 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지질은 지방이잖아요. 우리가 여자가 한 1000칼로리를 먹는다고 쳤을 때 20% 굉장히 많은 양이죠. 뭐 200칼로리 이 정도를 먹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피자를 먹거나 막 그런 고기들을 구워 먹거나 하면 20%가 훨씬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엔 소금은 하루에 10g 이하로 먹는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모든 혈관계에 이상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고혈압이거든요. 그리고 알코올 섭취를 줄인다. 그리고 건강 체중을 유지한다. 그리고 바른 식습관을 유지한다. 그리고 전통 식생활을 발전시킨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이게 거의 다 전통식이에요. 밥 한 공기, 뭐 고기 한 접시, 콩나물, 뭐 시금치, 뭐 사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국인의 밥상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통 식생활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식품에는 의외로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제대로 세척을 안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있게 돼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뭐 이건 음식 낭비를 줄인다. 이런 게 하나의 생활 지침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성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자라는 아이들은 탄수화물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미 성장이 멈췄고 세포 분열이 퇴화가 되고 세포도 현저히 낮아지면 우리는 단백질 섭취를 좀 늘려야 돼요. 왜냐면 그 세포의 그 핵이라든가 세포의 그 막은 거기가 단백질하고 지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너무 과한 그 채식을 하게 되면 피부에 막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검게 된다거나 칙칙하게 된다거나 결국 그 피부도 단백질 구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단백질과 지질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섭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인은 채소, 과일, 우유 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단백질과 섬유소를 많이 섭취해라 이런 뜻이고요. 지방이 많은 고기와 튀긴 음식을 적게 먹는다. 이거는 이제 혈중에 아무래도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지해줬고요. 그리고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은 짠 음식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싱겁게 먹고요. 그에 비해서 활동량을 늘리고 알맞게 섭취한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보다 활동량이 작게 되면 기초대사력이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살찌는 그런 체질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 양을 제한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누가 술을 세워가면서 먹겠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은 반병만 먹고 끝내겠다 라는 어떤 내가 이렇게 남 몰래 이렇게 소주잔의 잔의 개수를 세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자기한테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하는 게 좋고요. 양도 적당하게, 양도 항상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은 먹을 만큼 준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식생활을 즐긴다. 이거는 조금 약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밥을 주식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가 밥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반찬에 뭐 섬유소도 있고 그리고 단백질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는다 이런 맥락은 아니고요. 밥을 위한 그런 반찬들이 어떤 식품군, 5가지 식품군에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을 위한 그 식생활을 떠나서 이제는 이제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채소, 고기나 생선, 홍제품 반찬을 골고루 먹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그 성인과 다르게 고기나 생선과 콩제품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른이 되면 모든 그 세포에서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세포 분열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조직, 힘줄, 우리가 생각하는 근막, 고기, 근육 이런 것들은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채식을 하는 것보다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고기라든가 육류 이런 것들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유 제품과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고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고 많이 움직여서 식욕과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이건 어느 사람에게나 나이에 상관없이 해당되는 거고요. 술은 절제하고 물은 충분히 섭취한다.
새끼 식사와 간식을 꼭 섭취한다. 그리고 어른들은 이렇게 간식도 중간중간에 먹어줘야 돼요. 당뇨라든가 아니면 저혈당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간식이라든가 좀 단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섭취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은 먹을 만큼 준비하고 오래된 것은 먹지 않는다. 그 음식에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위생이에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이 굉장히 이렇게 예민한 그런 화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익혀 먹는 것보다 야채, 생야채, 잎채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해충이라든가 아니면 오염물질에 이렇게 오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구충제도 꼭 먹어라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서 먹을 때 생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생을 항상 체크하고 그렇게 섭취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